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처음 만나는 새로운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고요. 네. 저는 오늘의 닉네임은 네. 솜사탕 엄마로 하겠습니다. 왜 솜사탕 엄마죠? 저희 아이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네. 별명이 솜사탕이에요. 어머 귀여워. 그리고 그 별명으로 불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솜사탕 엄마라고 하면 아이가 우리 엄마를 말하는구나 라고도 평소에도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제 이름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들었을 때도 그동안 비혼세에 나왔던 사람들이랑 역시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은 좀 말투가 훨씬 다정하다. 아 진짜요?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또박또박 얘기해주고 잘 들리게 말해주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무래도 아이와 함께 네. 생활을 하다 보니 네, 모든 것을 다 알려줘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맞아요. 엄마가 화를 내면 안 돼요. 이유 없이 화를 내면 아이가 정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또박또박 말해주고 네. 그런 습관이 친절하게 있는 것 말해주고.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제가 비혼세를 시작할 때부터 비혼은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했다가 기혼 출신 비혼도 있고 그리고 비혼주의자인 사람도 있고 그냥 지금은 비혼 상태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이 네. 비혼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막 그런 한강뷰 아파트에 막 와인 한 잔 먹으면서 혼자 로망. 네, 그런 네. 작은 아씨들의 대고모님 같은 그런 느낌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애 키우시는 분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미루다가 맞아요. 이게 섭외가 한 번 들어왔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자주 들어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하면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계속 못 만나고 있는. 맞아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아까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저랑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됐는지나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버전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비욘세님이랑 알게 된 거는 한 17년 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알게 되었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죠. 대학교 3학년? 3학년 때인가? 네. 제가 3학년 때인가 봐요. 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알게 됐어요. 네.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네. 알게 돼서 사실 비욘세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 당시 저는 그냥 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말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을 놓은 거를 말만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호칭을 혼세야. 야 혼세야 라고 얘기해서 처음엔 제가 모르고 있다가 나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나이가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그 주위에 혼세님이랑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제 뭐 있었는데 네. 제가 이 관계의 족보를 깨트린 장본인이었습니다. 네, 개족보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냇물 씨도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어린데 혼세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지금 네. 꼬인 게 한두 군데가 네. 아니었군요. 저는 그냥 니네가 그게 뭐 편하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바꾸냐 호칭을. 그러니까요. 친구로 가자. 알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괜히 언니 했으면 거리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친구처럼 지내니까 정말 편하게 얘기도 하고 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했구나. 그런 이게 생각도 이제 들어요. 요즘 기업체에서 유행하는 머머님 문화. 맞아요. 우리가 도입한 게 아닌가. 맞아요. 진짜. 네. 굳이 호칭이 얽매이지 않고 친해졌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솜사탕 엄마님 일단 청소를 잘한다. 맞아요. 네. 집안 청소를 잘해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괜히 이제 요리해주겠다. 그래서 그쵸. 요리를 해주면서 솜사탕 엄마님을 부려먹었던. 맞아요. 집도 이게 뭐냐고 좀 사람 앉을 자리는 좀 이러면서
좀 가면 치우고 가. 내가 밥은 해줄게. 네. 이랬던 추억이 있죠. 네, 그랬던 기억이 혼세님하고는. 나고 그리고 한 1년치 용돈을 부모님한테 한 번에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쪼개서 쓰는 걸 보고 맞아요. 저게 어떻게 되냐. 나 같으면 첫날 다 써. 이게 송금을 해주시는데 저희 네. 부모님이 그런 IT에 정말 약한.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송금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받아. 나눠 쓰는 거는 너의 책임이야. 네네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한 번 끊기면 나는 이제 오갈 데 없는 진짜 어떡하지? 이게 되니까 네. 무조건 쪼개서 써야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엄청 검소하고 살림을 진짜 잘하고 그래서 쟤는 근데 좀 다르다. 우리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항상 했는데 역시나 지금도 그런 어떤 재테크 돈 공부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정말 대학교 때 만났던 그대로 나이를 비슷하게 들어서 그 버전으로 육아와 어떤 직장 생활과 맞아요. 이걸 하고 있는 네.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소개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싱글맘이면서 워킹맘이죠. 네. 회사를 그냥 쭉 다녔어요. 뭐 바꾸지도 않고 그냥 같은 그 회사 자리에서 얼마나 다녔죠? 지금 15년 야, 됐습니다. 한 회사에서. 야, 네. 굉장하다. 네. 이제 위보다 밑에 직원이 더 많은. 맞아요. 거의 이제는 그 여자 화장실을 가면 인사를 받습니다. 네, 너무 어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이제 그 뮤직뱅크 대기실에 1세대 아이돌이 가면은 다 인사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다 안녕하세요 하는데 누구니? 라고 이제 그래 하고서는 이제 인사는 하지만 이제 돌아서면 쟤 누구지? 하는 그런 있죠. 네. 너무 뿌듯하네요. 왜냐면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솜사탕 엄마님도 직장 생활을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 신입사원일 때 똑같이 신입사원이어가지고 서로의 고충을 얘기하고 맞습니다. 또 네. 업종별로 또 다른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에피소드가 항상 좀 재미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저희가 20대 때는 비혼주의자라는 말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근데 당시에는. 제가 결혼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던 게 솜사탕 엄마님이다. 맞아요. 네. 네. 제가 이제는 뭐 다 끝난 인연이지만 네. 좀 그 결혼을 일찍 했었어요. 저는 네. 20대 때 했는데 그 당시에 제 부케를 받아준 사람이 혼세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왜 나는 결혼을 안 할 건데 왜 나한테 부케를 주냐라고 혼세님이 그때 그랬는데 부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친구들은 주위에 없는 것 같고 아예 안 할 애가 받는 게 차라리 나도 마음이 편해. 괜히 내 부케를 받아서 뭐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뭐 못했다는 뭐 맞아, 그런 맞아. 원망을 들을 바에는 그냥 아예 생각도 없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케를 줬죠.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부케를 받고 6개월 안에 결혼을 안 하면 지금은 안 하면이라고 했지만 그때 못하면 성공하지 맞아요. 못하면 6년 동안 결혼운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그래서 네가 받아야겠다. 꼭 내가 제일 친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그런 저주가 걸리더라도 개의치 않을 사람 너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진짜 레전드로 바쁠 때였어요. 그때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너무 바쁘니까 결혼식장을 제때 못 간 거예요. 맞아요. 못 가서 제가 살면서 진짜 범법 회의를 크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강남에 있는 어떤 그 웨딩홀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미 예식은 시작됐고 내가 부케 받는 사람인데 맞아요. 예식 네. 시작됐고 신부 입장 다 했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 난리 난 거예요. 좀 있으면 이거 사진 찍는다. 어떡할 거냐 해서 제가 그때 그 강남에 있는 예식장 그냥 보도블로 앞마당에 차를 버리고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비스듬하게 돼가지고 어떤 재벌집 그런 망나니 영화에 나오는 애들처럼 내가 되는 데가 주차장이다. 그런 느낌으로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부케를 받고 나서 헐레벌떡 다시 나와서 차를 뺐던. 그쵸. 맞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나중에 솜사탕 엄마님이 이제 아기 낳고 맞아요. 예, 우리 귀여운 솜사탕을 낳고 그쵸.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고 맞아요. 네. 네. 같이 갔죠. 그렇게 해서 제가 20대 때 좀 빨리 가정을 이뤘는데 그리고
생각한 대로 한 거예요.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아이를 가져야겠다. 굉장한 제의입니다. 네. 네.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어요. 1년 후에 아이가 생겼고, 그러니까 또 이제 10달 품고 이제 솜사탕이 태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솜사탕을 키우면서 살아가던 도중에 근데 저희가 좀 안 맞았던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육아가 시작되니까 안 맞은 부분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저는 또 이런 모습을 네. 솜사탕한테 보여주기는 싫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 보여주려고 또 이제 막 숨겼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제가 숨겨도 이제 아이를 제가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회사를 다시 나가게 됐거든요. 네. 그 진짜 당시에는 육아휴직을 쓰면 너 회사 그만둘 생각하는 거야? 라는 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몇 년도 정도예요? 제 2015년이었던 한 것 같아요.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과는 사뭇 다른. 솜사탕 엄마님 다니는 회사는 사람들이 되게 들어가고 싶어하고 네. 복지도 좋다고 하는 회사인데도 그때도 그런 게 그 있었나 봐요. 당시에 그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은 마인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쭉 쉬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말도 서슴없이 뭐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 아니요,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으니 뭐 3개월 출산 휴가만 쓰고 네. 나오겠습니다 해서 그것도 이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네. 그 만삭 때까지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봄에 태어났는데 네. 이제 뭐 겨울이면 한겨울이면 한창 만삭이에요. 네. 막 배에 나와가지고 막 뒤뚱뒤뚱 걷는데 사람들이 막 눈 오면 제가 막 미끄러질까봐 그래. 막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괜찮냐고. 괜찮겠어 해도 저 계속 다녀야 돼요. 아이랑 있는 시간을 저는 늘려야지. 지금은 괜찮다고 했는데 하필 사무실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네. 나 이사는 진짜 못하겠다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 이사는 전날까지 다니고 이제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짐은 다 싸놓을 테니까 그리고 나 짐도 별로 없어. 나 살림 많은 거 싫어해가지고. 굉장한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네, 저는 정말 미니멀리스트여서 살림 없으니까 내 것도 좀 옮겨줘. 해서 짐만 다 싸놓고 박스에 딱 제 책상 올려놓고 제 이름 써놓고 저는 나왔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정확히는 그것도 일요일, 공휴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90일이래요. 네. 정확히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86일 만에 다시 회사를 나왔어요. 와. 100일도 안 돼서 나온 거죠. 이제 세상에. 맡겨두고 아이를. 근데 100일도 안 돼서 출근을 하면 어떤 상태예요? 몸이 일단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몸이 이제 일단 좀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붓기가 안 빠졌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게 그냥 앉아 있어도 막 찌뿌둥한 느낌 그런 딱 불편해요. 일단 그리고 8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고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이래도 되나? 근데 일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또 나왔을 때 저의 일을 그 대신 해준 사람들이 이제 다 나눠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뽑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을 뽑지 않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지쳐서 한 명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만두기 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빨리 가서 받아야겠네요, 일을 하면서 이제 나가서 받으면서 이제 하는데 정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나와도 뭔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회사 나오면 육아하다가 나오면 뭐 커피 한 잔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고 내 시간도 생기고 집에 있을 때보다 회사에 나오니까 진짜 살 것 같아. 사람 사는 삶이야. 저희 언니가 처음에 조카 1호 낳고 저한테 전화가 왔나? 나 지금 점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고 있다.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바삭한 치킨. 그러니까 회식을 할 때 치킨을 먹을 때 바삭한 치킨 항상 배달된 것만 먹으니까 그쵸. 지금은 같이 가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깐난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나 지금 바삭한 치킨 먹고 있다. 아무도 나 오라는 사람 없이 지금 내가 점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있다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누가 나가면서 이제 제가 일을 받고 다시 뭐 일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일을
그냥 또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애가 이제 100일도 안 된 애를 두고 6시에 집을 못 가는 거죠. 7시, 8시 돼야 이제 집을 가니까 집에선 또 연락이 와요. 언제 오냐? 가면 일 이제 끝나는 대로 갈게요. 그러면 8시 반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밥도 그냥 어떻게 막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밀어놓고. 그냥 다시 육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아기 낳은 지 100일도 안 됐을 때면은 어쨌든 모유도 나오고 맞아요. 그게 되게 곤란하지 않아요? 모유를 일부러 단유했어요, 저는. 그 복직을 위해서 네. 모든 거를 다 거기에 또 맞춘 거예요. 그래서 모유를 2달 줬나? 2달 주고 이제 나 회사 한 달 후면 가야 되니까 단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단유를 한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막 몸살도 오고 했는데 네. 그래도 또 단유가 잘 돼가지고 회사 가가지고는 그냥 분유 먹이면서 아이는 키우고 네, 그렇게 했죠. 맞아. 그거 집착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경험자로서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는 진짜 뭐 분유 먹고 크면 애가 뭐 몸집만 크고 머리는 좀 이렇게 진짜 말을 하시더라고요. 모유를 먹어야 튼튼하고 유전도 다 받는 거고 아이 똑똑하게 키우려면 모유 먹여야 된다. 뭐 실제로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근데 제가 딱 단유한다고 했더니 그럼 어떡하냐고. 너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는데 아니라고. 저는 일해야 되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라서 이 선택에 후회가 없다 했더니 그냥 말씀은 다들 안 하셨죠. 네. 그래서 그게 산후조리원 갔을 때 되게 몰랐던 멘붕 중에 하나라고는 하더라고요. 이 모유를 주는 거를 너무 대단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모유가 진짜 안 나오는 분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은 나는 내 몸 자체가 애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나? 왜 나는 그게 안 나오지? 해서 그 쭉쭉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맞아요. 네. 그걸 저는 몰랐다가 이제 저도 주변에 애 낳은 친구들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그놈의 막 모성애가 있다면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모유는 이게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조차 아닌데 이게 너무 막 차이가 많이 나고 모유로 키운 애랑 뭐랑 뭐 정서가 다르네, 뭐가 다르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크다는 얘기를 나중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쵸. 네. 근데 분유로 키워도 지금 똑똑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지금 솜사탕이 제가 아는 어린이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맞아요. 가장 네. 똑똑하고 배려심도 있고 맞아요. 네네네. 정서 상태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이를 키우다가 저는 비혼이 된 거는 아이가 3살 때였어요. 아이가 3살 때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결심한 게 막 안 맞는 부분을 계속 맞춰가려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풀릴 바에는 차라리 이른 결정을 하고 그냥 내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던 저의 육아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던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이 네. 보통 같으면 참고 살아라고 좀 하실 해봐라. 수도 있는데 그 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누구는 안 참고 사냐. 다 참고 사는 거야. 해야지. 저는 그거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래 할 거면 지금 해라는 말을 다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이 맞는 건가라는 그 마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리고 근데 솜사탕 어떡하지? 솜사탕 키워야 되는데 나 회사도 다니고 괜찮을까? 근데 저 이제 친정 부모님이 뭘 걱정해. 너한테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다 키워줄 사람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너가 생각을 한 대로 살아가야지. 괜히 아이 생각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면 나중에 애도 더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진다. 지금 결정했으면 그냥 지금 너의 마음을 그냥 실행해.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때 이제 저는 비혼이 됐죠. 네. 그래서 그때 그것도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혼수로 있었던 커다란 TV. 맞아요. 네. 제가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은 그 사이즈 TV를 이러나 저러나 샀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는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막 어릴 맞아요. 때였어가지고 결혼을 워낙 일찍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런 혼수 사이즈의 TV를 잘 사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것저것 다 처분했는데 TV 좀 가져가라 얘기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음. 해가지고 이제 TV 가지러 갔다가 이제 어머니도 만나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게 기억이 나요. TV 가지러 가가지고 저는 이제 눈누난데 야 이거 빨리 차에 실어서 맛있는 거 먹자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유 좋은 일로 뭐 만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어머니 앞으로 좋은 일 많을 거라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벌써 7년 전이에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 보면. 네. 저번 주에 고장 났어요 그 텔레비. 아 진짜요? 7년. 오. 네. 저 TV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저희 집에 그 써니라고 저 고등학교 때 친구 누군지 알죠? 만난 적 있나요? 있어요. 만난 적 있죠. 그래서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때 그 친구가 성수동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갑자기 집을 정리하느라 야 이거 좀 보관해줘. 만약에 너가 당근마켓에 팔아줘도 되는데 그냥 불편하면 그냥 일단 보관이라도 해줘 했는데 저번 주인가? 저번 달이구나. 저번 달에 갑자기 그 혼수 TV를 매매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뻥 나는 바람에 근데 그거를 친구랑 같이 TV를 보다가 어떡해. 원래 보기로 했던 경기가 있는데 어떡해 했는데 제가 야 안방에 TV 하나 더 있어. 무슨 저는 솜사탕 엄마 TV를 보면서 살다가 지금은 써니 TV를 보고 있는 아주 매매 사망하는 그날까지 잘 썼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진짜 그때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진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때 결혼을 안 하면 뭔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고 애를 안 낳아도 좀 넌 왜 이렇게 늦은 사람으로 이제 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다 했는데 도저히 같이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남들이 비혼으로 그냥 아예 시작도 안 했을 나이에 저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경험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경험이 저는 후회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맞아. 솜사탕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물어봐요. 저의 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그때 너무 이른 결정한 거 좀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때 그 결정이 없었으면 제 곁에 지금 솜사탕이 없었다. 저는 솜사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더 즐겁게 밝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들 와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이혼한 친구가 또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할 때도 다 비슷한데 이혼하는 이유야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나 혼자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어차피 혼자 키우고 맞아요. 어차피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사람은 있었지만 집에 사람은 있는데 혼자 키우는 거예요. 뭐 평일에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혼자 케어하고 있었고 이제 뭐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혼자 케어를 하고 주말이 되면 그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토요일날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나가고 싶어. 맞아. 놀아줘야 돼. 그러면 저는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 뭐 같이 가서 이제 놀 것들 챙기고 도시락 싸서 가고 가방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랑 함께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애가 3살 때 이제 제가 비혼이 됐지만 그 전에 뭐 1살, 2살 뭐 이때 키울 때는 유모차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유아차 빌릴 수 있는 곳 거기서 이제 노는 거예요. 풀어놓고 이제 노는데 저희 솜사탕은 나중에 말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얌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뛰어논다고 해서 어디 가질 않아요. 그냥 엄마 손 잡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제 그냥 시간 보내고 집에 와요. 가면 저녁이 되는데 그냥 그때 되면 저는 먹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냥 근데 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제 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진짜 있기만 정말 있는 사람. 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밥을 못하니까 너가 밥을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 같이 나눠서 해야 되고 그래도 같이 생활하는 곳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집에 계셨던 분은 나는 밥을 못하니 너가 밥을 해라는 말을 했고 저는 해야 되나? 나도 못하는데? 근데 그분은 원래 자취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맞아요. 전에? 했는데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라면 하나 본인 것만 진짜 잘 끓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근데 거예요. 원래 혼자 살 때는 간단한 거든 뭐 맞아요. 계란밥이든 뭐든 저도 해먹었었을 거 아니에요. 해먹었을 것 같은데 계란 후라이 하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라면만 주구장창 끓였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준다고 하면 라면만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사는데 언제까지 라면만 먹을 순 없잖아. 밥을 좀 해먹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 보고 하면 다 레시피도 잘 나오고 맞아. 보고 하면 되지 해도 나는 밥을 원래 할 줄 모르니까 너가 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힘든 거예요. 저는 막 육아를 아침에 하고 들어와서 밥을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오늘은 시켜 먹자 이런 게 아니고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아이도 있고 그냥 우리 시켜 먹으면 안 돼? 했더니 맨날 시켜 먹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 이렇게 이제 드는 거예요. 네가 해 요리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이런 날이 많으니까 그냥 다음에는 이제 점점 우리는 먹고 들어갈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말에 밥 한 끼 같이 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육아는 내가 혼자도 할 수 있네. 그래서 전혀 이거는 불편함도 없겠다. 괜히 사람들은 육아는 뭐 같이 해야 되고 없으면 불편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 성향에 따라 안 맞는다 싶으면 과감히 이건 아니다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그냥 솜사탕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다고 되게 작은 거 가지고도 이거는 같이 해야지 하고 막 다투는 모습이라든지 맞아요. 뭔가 집안에서 엄마의 어떤 여자의 역할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싫다.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뭐 집에서 도와도 주시고 솜사탕도 그냥 주말마다 엄마랑 있었던 게 있어서 3살은 사실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엄마가 키우도록 해주더라고요. 6살 이하의 아이가 있는 집은 뭐 특별한 그게 되도록이면 없는 한은.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키우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양육권이나 그런 친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불편함 없이 그냥 잘 끝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근데 그 양육권이나 친권 주장을 안 했어요? 왜냐면 할 수가 없는 게 본인도 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를 본인이 거의 하지도 못했고 근데 또 키워줄 사람도 주위에 없고 본인도 안 키울 거고 안 키울 것 같고 그게 진짜 그러니까 대박이다. 그냥 양육권? 그래? 가져? 너무 쿨하게 끝난 거예요, 얘기가. 근데 그것도 어떤 의미로는 또 주장을 해도 골치 아프긴 하지만 너무 또 그렇게 스무스하게 놔버려도 그것도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뭐지? 아빠 맞았나? 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양육비 이런 거 이제 금전적인 거 얘기할 때도 근데 아이 키울 때 이 정도 돈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 돈으로 하자 했는데 또 그것도 별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고맙죠. 막 깎으려고 하지 않고 네. 그래 그러면 그거는 뭐 내가 매달 송금 해줄게.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혼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너무 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짐이 일단 저는 그 살림을 아까 뭐 초반에 말했지만 네. 없어요. 진짜 미니멀리스트예요. 미니멀리스트인데 이 같이 있었던 분이 맥시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왜 나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신혼집 살림에 막 고등학교 때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이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뭐 자취방에서 있었다고 막 하면서 갖고 오는데 이런 게 왜 있어? 라고 하면 나도 몰라. 그냥 뭐 따라왔나 봐. 뭐 하고 그리고 절대 짐을 못 버리는 성향이어가지고 집이 애도 육아하면서 애 살림도 있는데 맞아. 또 애들 키우면은 확 늘어나잖아요. 막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 이상의 막 살림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빵 터지는 게 저번 주에 헤어진 제 친구도 네. 야 사람 하나 나가니까 집이 넓다.
그분도 이제 자녀분이 있고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네. 근데 너무 그린 듯이 똑같이 얘기했던 게 사람이 하나 나가니까 일단 집이 넓고 맞아요. 그리고 육아는 원래 혼자 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맞아요. 큰 차이도 없고 웃을 수 없지만 어, 너무 웃기는.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지금 나랑 같은 사람이 있네라는 지금 생각을 했는데 붙박이 장에 옷이 두 사람 분이 네. 이제 내 것만 걸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네. 네. 일단 집이 넓어진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TV도 좀 이상한 위치에 있었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네. 막 놀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 책꽂이 위에 TV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장이 되게 높은데 그 위에 TV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응. TV가 왜 저기 있어?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나는 TV 보지도 않는다. 저거 팔아야 되는데 절대 못 팔게 한다. 아니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못 팔게 하니까 그럼 내가 저기서 볼 테니까 저기라도 놔둬라. 네. 그래서 저기서 TV를 어떻게 봐? 근데 정말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약간 그 책장이 되게 높아서 천장 끝에 닿을 맞아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저게 뭐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벤져스 같은 거서 상황실 모니터 되게 생뚱맞은 곳에 맞아. 위치해 있어가지고 네. 여기 왜? 이런 물건이 왜? 마침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걸 내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팔을 뻗어서. 저는 빨리 치우고 싶은 거예요. 저게. 맞아요. 근데 이제 다 나가니까 집이 너무 넓어지고 네. 깨끗해지고 네. 아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이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솜사탕한테도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3살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집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정답은 없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육아에 잘 참여를 했는데 네. 도저히 뭐 안 맞아서 하는 경우에 아이가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얘기를 그 당시에는 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아빠가 출장을 갔어. 아니면 뭐 일이 있어서 뭐 늦게 오신대. 뭐 잘 때 오셨다가 또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라는 좀 그렇게라도 애둘러 말할 것 같은데 저희 솜사탕은 네. 찾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집에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냥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냥 아빠가 나가는데도 제가 그냥 기억하기에 아빠가 이제 짐을 싸서 나가는데 그냥 안녕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네? 그냥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솜사탕 눈치를 이제 살피면서 걱정됐겠다. 근데 맞아요. 그걸 처음에는 말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상해가지고 말을 해줘야 되나 했는데 또 굳이 애가 찾지도 않는데 근데 솜사탕아 아빠가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니까 묻지 않는데 계속 그냥 둔 거죠. 근데 지금도 묻지 않아요. 체년이 됐는데도 안 물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SNS를 봤나? 그랬는데 같이 요가 다니고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그 전부터도 네. 맨날 둘이 엄청 부지런해가지고. 맞아요.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유아차를 들고 롯데월드를 가냐. 맞아요. 차도 없이. 그 롯데월드도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그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롯데월드를 1년에 25번을 갔어요. 와, 진짜. 그리고 거의 진짜 그렇게 하는데 유아차 끌고 갈 때 있고 유아차 빌리는 경우 있고 근데 롯데월드는 유아차 빌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좀 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끌고 다니고 그래서 했죠.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혼자서 하면은 되게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원래 그랬는데? 라고 얘기했어. 맞아요. 저는 원래 해가지고 그것도 이게 원래 그랬구나. 불편함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오히려 요즘은 저도 이제 뭐 같이 이제 솜사탕이랑 놀러 가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냥 엄마가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나 아빠가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보다 그냥 한 명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 주말에 누가 일을 한다든지. 네네네. 그래서 혼자 왔다고 해서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저 집은 혼자야? 뭐 아빠가 왜 안 왔어? 이렇게 보는 시선이 없어요. 요즘은 뭐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남의 시선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그리고 같이 다녔죠.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애가 태어날 네, 맞아요, 때부터 맞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요즘은 뭐 왜 안 왔어요?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안 오면 안 왔나 보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눈치를 본다든지 네. 그런 나는 왜 안 데리고 왔지? 막 이런 죄책감 이런 게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궁금해요. 왜 이제 3살 때는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고 뭐 학교를 가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왜 막 알림장에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저희 언니 그거였나? 그 알림장 밴드 같이 막 그렇게 오잖아요. 요즘 온라인으로 맞아요,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 아빠와 함께하는 뭐 무슨 날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근데 이거 이런 행사를 해도 돼? 아빠가 처음부터 없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중간부터 없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좀 줄어가고 있다고는 맞아요. 들었는데 줄어가고 있고 저는 그 솜사탕이 학교를 갈 때가 네. 한창 코로나였어가지고 학교에서 행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재앙 속에서 그나마 진짜 뭐라도 그나마. 뭐 덕분이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행사가 없으니까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만 갔다가 오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과 함께하는 뭐 모여서 하는 행사는 없고 네. 뭐 운동회, 소풍 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눈치 보이지 않고 그냥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약간 그거를 되게 좀 난감하거나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가끔 네. 이제 그 솜사탕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보다 보니 그냥 아빠 엄마가 있는데 그냥 얘네는 그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친구네 집을 갔는데 네. 친구가 안방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근데 우리 솜사탕은 엄마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구나. 네. 엄마방이라고 하는구나. 하긴 엄마방, 솜사탕방 이렇게 있겠다. 엄마방, 솜사탕방 그리고 뭐 창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방이 3개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안방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생활하는 방이 안방이야 했더니 그렇구나. 친구들은 안방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근데 우리 집은 엄마방, 솜사탕 방이잖아. 그래서 그치 우리 집은 그렇지. 근데 그때 한번 제가 어렴풋이 그때 솜사탕아 근데 혹시 아빠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물어봤는데 아니?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괜찮아? 근데 친구들은 아빠 있었지 않았어? 했더니 걔네는 걔네고 나는 엄마 있잖아. 엄마만 있으면 돼. 그냥 그렇게 말을 해줘서 되게 고마웠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삶에서 원래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가 없었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은 그냥 그 상태를 디폴트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이 결핍이나 이렇게 느끼는 것도 어느 순간 나는 이게 무조건 기본이야 라고 생각할 때만 그런 건데 사실 모든 가족은 다 본인 위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이걸 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엄마를 샘플이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사실 안방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원래는 뭐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이니까 안방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부부 침실을 안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 안 해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고 가끔 이제 뭐 아빠가 데리러 온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솜사탕도 그냥 저 집은 저렇구나. 근데 오히려 솜사탕은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저랑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나는 엄마만 있어도 돼. 그리고 저도 이제 솜사탕한테 공백을 이제 못 느끼게끔 하려고 더 많은 사랑을 줬던 것 같아요.
약간 아빠랑 엄마가 주면 되는 사랑을 저는 아빠 엄마가 줘야 되는 그 사랑만큼을 제가 준 거죠. 그래서 전혀 뭐 결핍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엄마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그냥 해주고. 둘이 진짜 엄청 볼볼거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냥 주말만 되면 보면서 내가 나 몸져 눕겠다 생각을 정도. 진짜 여기저기를 막 다니고 그것도 나중에 기록을 해놔요. 맞아. 이번 주는 여기를 갔다 가고 다음 주는 여기를 갈 거고.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기록을 하면서 오늘은 이래서 이게 재밌었고 다음 주에는 뭐 저기를 갈 건데 저기는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뭐 미리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을 보면 아 우리가 여기도 다녔네 저기도 그래. 다녔네 하면서 또 얘기할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굳이 솜사탕은 빈자리를 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다 채워주고. 그래서 항상 좀 인상 깊은 게 올해 계획도 같이 짜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계획 같은 걸 짜는데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많이 맞아요. 받았거든요. 저는 솜사탕이 있어서 제 인생이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일단 그 초반에 네. 말을 또박또박하고 친절하게 말한다는 거 그거 저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해 됐어 몰라 막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지금은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이 오면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말하고 어려우면 얘기하고 그래 모르면 다시 한번 물어봐도 돼. 진짜 지금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저라면 야 몰라? 좀 가르쳤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솜사탕이 있고 없고에 되게 큰 차이가 일단 말투.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 친절하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크고 그리고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 생각하고 말하니까 좀 그 관계 같은 거를 만들어 나갈 때 좀 신중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거는 그 집에 계시던 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육아도 거의 안 했고 뭐 집 구조나 이런 것도 되게 마음대로 물건을 막 갖고 온다거나 그리고 자기 손으로 밥도 안 차려 먹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이 되게 문제가 많았어 라고 얘기할 만한데 라면밖에 안 끓여서 여러 가지가 안 맞았어 라고 하면서 그게 안 맞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이게 좀 다르다. 요즘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네. 회사에서 정말 진상 고객도 만날 수 있고 뭐 진상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냥 다 만나도 한 번씩 참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냥 한 번씩 참고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저를 이제 좀 성장하게끔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주로 어떻게 지내요? 요즘은 사실 평일은 저희 친정에서 되게 많이 봐주세요. 이제 부모님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좀 무료하던 차에 그런 활동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저녁에 이제 좀 뭐 보거나 주말에 같이 하는데 평일에 못한 만큼 주말에 좀 몰빵 정말 몰빵을 하죠. 얘한테 모든 시간을 다 투자를 해줘요. 아침에 솜사탕이 아침 7시 전에 일어나요. 벌써 공포. 진짜 빨리 일어난다. 네. 7시면 이미 일어나 있고 한 6시 40분? 50분이면 일어나요. 네. 저도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 같이 이제 아침을 먹는데 아침은 간단히 먹어요. 뭐 과일이랑 샐러드, 계란 뭐 이런 것들 이제 먹고 오늘 이제 하기로 한 것들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뭐 동네 도서관 아니면 뭐 자전거 타기 아니면 뭐 박물관 가기 그러니까 하나 정해서 그냥 그거를 하고 오면 또 한 3시, 4시 이렇게 돼요. 집에 오면 그럼 3시, 4시 되면 또 이제 씻고 저녁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주 동안에 공부했던 거라든지 학원에서 뭘 배웠는 건 이제 체크도 해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죠. 그리고 이제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했다라든지 그런 일기를 쓰면 그냥 같이 읽어봐요. 그러니까 일기를 숨기지 않고 엄마 나 일기 썼는데 읽으라고 오히려 줘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했던 일 그리고 즐거웠던 일 앞으로 뭐 더 하고 싶다라든지 자기 생각을 쓰면서 오늘 나는 이랬어라고 말을 하면 엄마도 솜사탕이랑 같이 오늘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솜사탕 엄마도 일기를 써요? 가볍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뭐 했다라는 것만 적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네. 저희 솜사탕은 그거를 이제 자기가 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엄마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맞아요. 제가 휴대폰으로 이제 찍은 사진을 보고 아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보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귀여워. 보통 이제 평일에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줬기 때문에 그걸 주말에 되게 돈으로 보상하는 막 선물 엄청 사주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진짜 잘 쓰는 거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진짜 돈은 오히려 안 써요. 도서관에서 돈 들 일은 뭐 음료수 사주는 일 정도밖에 없어요. 빵이랑. 네. 그냥 도서관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 자전거 뭐 돈 안 들죠. 그리고 뭐 걷기, 박물관도 돈 들 일 없고. 그러니까 돈 안 들면서 즐겁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가끔 제가 이제 그 솜사탕한테 경제 교육을 또 이제 해요.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거고 돈은 원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는 거야. 돈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원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는 거야. 제가 지금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아 진짜요? 원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는 거 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이제 예를 들어 많이 돌아다녔어요. 조금 멀리 갔다 왔어요. 집에 와야 돼. 근데 택시 타고 오고 싶어. 힘드니까. 근데 얘기를 해줘요. 택시를 타면 여기서 카카오 뭐 어플로 보고 이 정도 나온대. 근데 버스 타면 솜사탕이랑 엄마랑 해서 2,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버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아? 안 힘들어? 하면 택시 비싸. 버스 타고 그냥 집에 갈래. 이렇게 말하면 그냥 버스 타고 가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경제교육을.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게 막 용돈을 줘서 뭐 하는 그런 교육이 저는 아니고 그냥 같이 있으면서 이러면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쓰면 어떨까? 그리고 대신에 이 돈은 모아줄게. 솜사탕 통장에 모아줄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도 막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떼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러지는 않고 이거 통장에 돈 모아줄게. 이러면 응 알았어. 그냥 한마디면 얘는 세상에. 그리고 그 통장을 보여줘요. 이제 통장을 일부러 아이 통장은 이제 모바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종이 통장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귀여워. 이거를 이제 입금 되는 거 이제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통장 정리. 찍찍찍찍찍찍찍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세상에. 금액이 막 나와요. 그러면 한 번씩 진짜 가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제가 이제 솜사탕을 위해서 돈을 모아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엄마가 월급을 받아서 이만큼 돈을 이제 솜사탕한테 넣어줬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쭉 찍혔던 내역이 있으니까 와 엄마 나를 위해서 매달 모아준 거야 하면 응 솜사탕이 이제 커서 엄마가 이 돈 이제 솜사탕한테 줄 거야. 그때 필요할 때 쓰면 돼라고 하면 그냥 응 고마워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그 초등학교 3학년 아닌가요? 맞아요. 10살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돈이 모아지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를 보여주는 이것이 거예요. 돈이다. 맞아요. 그리고 막 어른들이 이제 막 누굴 만나요. 뭐 제 친구라든지 뭐 주위에 아는 사람 만나면 귀여워 하고서는 뭐 엄마 말 잘 듣고 뭐 과자 사 먹어라 하면 10,000원. 뭐 많이 주시는 분은 5만 원짜리 지폐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모아서 엄마 통장에 넣어줘 이래요. 세상에. 그럼 이제 저는 그냥 통장에 넣어주고 이렇게 엄마 모아놨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돈 턱턱 쓰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얘가 어떤 결핍 같은 걸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더 무리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을 쓰는 그 당시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쓰고 나면 기쁜 마음이 한 반나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되게 바로 공허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갖게 된 순간 흥미가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 짧은 순간은 좋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집에 있니 없니 뭐 장난감 특히 아이들 이거 뭐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사줬는데 막상 사주고 보니 한 3일 갖고 안 놀아. 이제 난 저걸 당근에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한테 엄마가 이거를 돈을 모아줄게.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때 쓰자라고 계속 그 만족을 지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알았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솜사탕은 난 이걸 꼭 갖고 싶어 해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게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이돌에 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죠. 나 무슨 포카가 이게 필요해 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필요하니? 라고 하는데 하나만 나 많이도 아니고 딱 하나만이라고 하면 또 엄마가 거기서 좀 한번 흔들릴 때 있어요. 한 개만 사달라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죠. 그리고 뭐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좋은 육아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돈으로는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사실 누군가는 이걸 어디다 쓰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나는 아이브의 포카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그 필요를 이것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고 존중해주는 그게 굉장히 약간 덕후의 마음을 뻐렁치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요즘은 아주 중요하다. 그냥 그게 정말 필요하면 그래 사라고 해야죠. 그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토카드요? 그 문방구에서도 팔고 뭐 하나 봐요. 근데 애들끼리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애들끼리 포카 산다더라. 그리고 그 포카를 쫙 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이제 갖고 가가지고 책이 있어. 그래서 막 넘겨. 근데 없는 게 나와. 그러면 내가 2개인 걸 하나씩 줄 때도 있고 중복인 거를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해서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는 이게 만족이구나 싶어가지고 아이브 누구 좋아해요? 다 좋다고 해요.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좋아. 근데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그 의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저희 조카 1호가 막 원어원도 좋아했다가 트와이스도 좋아했다가 방탄소년단 되게 오래 좋아했었고 막 그랬는데 항상 어느 멤버가 좋아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조카 2호는 항상 제이홉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아기 때. 누가 제일 좋아? 제이홉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조카 1호는 항상 다 좋다고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끼리는. 그래서 그 포카 얘기도 너무 좀 신기했던 게 저희 조카 2호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런데 되게 관심 있는 애들도 많다 그러고 그리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노래는 다 알고 안무는 웬만하면 다 따고 그러더라고요. 춤도 다 알고.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지금 목표가 뭐예요? 지금은 그냥 이제 솜사탕을 딱 10년 이제 키웠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10년도 잘 키우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예요. 야, 근데 미쳤다. 10년 키우면 성인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와. 대박이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솜사탕을 얻었기 때문에 성인이 돼도 제 나이가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성인이 되면 20살 되면 몇 살이에요? 저 50이 안 되죠. 제가 40대 대학생 딸이 생긴 거죠. 얘가 재수를 안 한다면. 그때쯤 되면 콘서트도 같이 뛸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나중에는 하고 싶은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맥주를 같이 마시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맞아. 정말 지금도 둘이서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뭐 어색하거나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둘이 여행 가서 아침부터 맥주 잘 먹더라. 아침부터 아니 저희 얘가 되게 즐거워 보여.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네. 엄마 나 일본어 하나 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라? 했더니
나마비루 구다사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맥주 주세요. 생맥주 주세요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엄마가 그거 되게 많이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끼에 한 두세 번씩 얘기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더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크면 같이 이제 뭐 즐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나머지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10년이죠. 네. 그거를 잘 내가 서포트하고 케어해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키워야겠다. 성숙한 어른. 그게 제 일단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애로 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사실 맞아요. 뭐 제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뭐 경제관념 이런 거는 지금처럼 뭐 너무 과도하게 뭐 사고 싶은 게 뭐 있어서 꼭 써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했으면 좋겠고 뭐 공부 이런 거 다 부모님 욕심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하던 대로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려심 많고 착하고 막 이런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직업은 없고. 오히려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아이가 솜사탕이 영향을 오히려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다가 지금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근데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은연중에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 또 허황된 말씀하신다. 또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괜히 흘리면서 괜히. 저희 엄마도 이제 말도 안 되게 치과 의사 이런 거.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비욘세에서 생활기록부 특집하면서 제가 떼봤거든요. 그래서 막 뭐 의사, 치과 의사 이런 허황된 걸 적어놨어요. 제가 정말 수학에 가장 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제가 강요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그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게.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자식은 없지만 조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고 싶은 게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게 더 한국 사회에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돼라는 미션은 있지만 뭘 하고 싶어가 사실 저도 너무 오래 헤맸던 것 같아가지고 작가 하기 전까지 그런 게 있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를 딱 정해서 뭐가 목표를 잡아서 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거를 알고 그거를 꿈꾸는 게 더 어려운 맞아요.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루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솜사탕을 떼놓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뭐 10년 뒤의 삶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MBTI가 ISTJ예요. 장난 아니야. ISTJ. 나랑 다 달라요. 저 ENFP예요. ISTJ는 완전 그리고 제가 대문자 T예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누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한 10년 후에 뭐 하고 싶냐.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솜사탕 학자금 나오게 나 회사 더 다니고 있어야 된다고. 진짜 현실적이죠. 그래가지고 물어보신 분도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나 한 솜사탕 학교 졸업하려면 한 13년 4년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자금 나올 때까지 내가 좀 다녔으면 좋겠다 했더니 진짜 딱 명확히 예정된 미래만 생각하구나. 진짜 돈 모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예정된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다 솜사탕과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궁금해요. 대학교 때부터 경제관념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니, 그런 거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제가 알기로 오빠는 안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오빠 돈 쓰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그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저는 누가 가르친 건 아니고 그냥 책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나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이제 같이 살던 분이랑 그게 좀 안 맞았던 거예요. 경제관념 도대체 뭐가 맞아서 결혼? 하나도 안 맞았는데. 근데 또 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또 불타는 게 있었겠지. 있었겠죠. 재밌었겠지. 근데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이제 느끼면서 음. 어떡하지 하다 이제 혼자 살게 됐잖아요. 네. 나는 그 아까 집이 넓어져서 좋다고 했는데 음.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이제 이사도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제 계획을 그냥 나 혼자 짜면 나 혼자 된다는 짜면 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안 봐도 되고. 뭐 내가 저 집 이사 가고 싶으면 그냥 내가 조금 더 생활비 아끼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껴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도적인 삶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결국은 그때 이제 뭐 알아보고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서 결국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죠. 네. 진짜 멋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지금은 이제 생활을 솜사탕이랑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살았으면 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그치.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지금 뭐 만족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너무 뚫고 나와요. 그런 사진 같은 거 보거나 할 때도 그냥 둘이서 너무 되게 재밌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뭔가 누가 누구를 좀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둘이 즐겨요. 앞을 보고 나란히 걷는 모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솜사탕도 되게 독립적인 성격이고 근데 또 동시에 둘이선 사이가 엄청 좋아서 막 모든 걸 막 다 엄마 이거 봐 저거 봐 미주알 얘기하고 맞아요. 그리고 막 계획 쓰는 것도 너무 귀엽고 솜사탕 올해 계획 뭐예요? 솜사탕 올해 계획이 수영을 배우는 거였는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수영도 배우게 됐고 매일 일기를 쓰는 건데 매일 일기도 쓰고 있어요. 이 아이도 하면 또 다 하더라고요. 쓴 거는. 정말 T와 J끼리 만나서 맞아요. TJ가 TJ를 낳았다. 근데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되게 어린 나이에 어쨌든 서울 시내에 내 집 장만한 거고 심지어 양육비도 들어가는데 그 뭐 양육비를 같이 사시던 분이 준다고 해도 그게 사실 막 되게 그걸 따로 뭘 해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주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양육비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되게 네. 상징적인 맞아요. 거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주변에서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돈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저는 그 주말에만 거의 이제 쓰게 되지만 그 쓸 때도 거의 이제 돈 안 드는 취미를 이제 가져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거 아니면 뭐 산에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병 뭐 이런 것만 이제 필요하니까 네. 집에서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그냥 정말 유부초밥 같은 거 이제 그냥 싸가서 돗자리 깔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도 아이는 즐겁거든요. 그냥 같이 있는 순간이 즐겁지 뭘 해서 즐겁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오늘은 같이 있어서 좋아. 이게 좋았어 라고 맞아. 하지. 솜사탕내는 뭘 제일 많이 쓰나요? 저희는 많이 쓰는 게 솜사탕 학원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녁에 뭐 오고 하니까 낮에 이제 학원을 좀 다녀야 돼서 그 학원비가 이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 집 장만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 이제 상납하는 대출 이자. 상환이 아닙니다. 상납입니다. 네. 네. 이자도 갚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 하면 또 돈 이제 뭐 제가 그래도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네. 이제 뭐 양육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생활하고 이제 뭐 저축도 하죠. 네. 네. 저축해 놓은 걸로 또 이제 필요할 때 있으면 돈을 쓰고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정감이 그런 데서 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누가 생기면 저도 정원이가 오기 전까지 적금 따위 인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제 좌우명이라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여유는 잔고에서 나오고 행복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맞다. 네. 맞습니다. 일단 행복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네. 그건 확실하고 여유는 잔고에서 나온다. 맞아. 진짜. 그래서 누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로또 당첨된 분이 그거 어디다 썼냐고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똑같이 사는데 그냥 그 잔고를 넣어놓은 것만으로 지금도 구직 활동하고 있고 취업 면접 보는데 면접 볼 때 태도가 되게 좀 달라진다. 어쨌든 나는 그 일은 계속 해야 되고 맞아요. 사람이 일을 하는 감각이라는 게 사람들이 사는데 중요하니까 일 달달이 들어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 사람 만날 때 태도도 그냥 나만 아는 거지만 나밖에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랑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로또 1등 당첨되면 회사 그만둘 거야? 이러는데
의외로 회사 그만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왜? 라고 하면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다 너무 회사를 다녀서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직장 가입자로 있어야 건강보험료가 싸 이러더라고. 근데 그거 진짜예요. 저 지금 오지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그래가지고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린 진짜 다 직장인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로또 당첨이 됐는데 그 지역 가입자 보험료 문제냐라고 생각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또는 로또고 나는 이걸 아끼겠다. 다들 그 얘기를 하는데 와 맞아. 그래 직장 가입자로 다들 남자 이러는데 이게 갑자기 궁금하다. 만약에 로또 20억 됐어요. 그러면 세금 뭐 제하고 뭐 한 15억 있어. 그러면은 뭐 할 것 같아요? 일단 저 빚을 제일 먼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집을 우리 집으로. 이제 진짜 상납을 끝내고. 한 거실까지 이제 내 걸로 다 만들어야 되는.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한 방 한 2개 정도만 내 건데 이제 거실과 방 하나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이제 뭐 이자 상환하고 뭐 대출 다 내고 그리고 저도 많이 그냥 잔고로 이제 둘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흐뭇하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그 말했던 뭐 구직 활동할 때 면접 보는 태도가 다르다 이런데 저도 만약에 그 돈이 있으면 일하는 태도가 다를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다들 그냥 일은 다 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프리랜서니까 좋아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스트레스 덜 받고 할 것 같다.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고 그렇게 할 것 같다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는 사실 지금 7년 지난 거잖아요. 오, 맞아요. 7년 뒤를 심지어 튀기도 하고 더더욱 상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그래도 막연한 걱정 같은 게 없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어때요? 근데 막연한 걱정이 없지는 않았죠. 처음에 애는 어떻게 키우지? 뭐 애 학교 가면 뭐 아빠 엄마 뭐 같이 참석하라고 하는데 나는 나만 갈 수 있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뭐 다 하게 되죠. 근데 일단 저는 집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도 있었고 이제 아이는 같이 키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맞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심지어 근데 그거는 저도 되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아빠와 엄마랑 다 같이 사는 전업주부 있는 가정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아이는 진짜 그냥 누가 혼자 키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사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충분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부모님이 도와주는 건데 그게 꼭 내가 싱글맘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맞아요. 변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야 되거나 하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저희 언니는 도와달란 말을 되게 쉽게 해.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는 건 아닌데 엄마 아빠는 저한테도 항상 야 언제든지 힘들면 집에 들어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내가 괜히 자격지심처럼 막 더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 결혼을 했으면은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결혼해서 있는 사람은 뭐 양육이고 뭐고 되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난 절대 도움받지 않고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도와달라는 말도 진짜 잘 못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솜사탕 엄마가 얘기했을 때도 근데 사실 나는 좀 너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내가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지 맞아요.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야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거 눈치 안 봐.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는 이제 뭐 우리 부모님 계시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육아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나의 말이 도움이 될까라는 정말 혼자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나는 뭐 내가 호사 누리는 거를 좀 뭔가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데 근데 그냥 각자 사는 얘기를 듣는 것뿐이지 누구를 꼭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진짜 하고 싶어요. 정말 때가 되면 아이는 잘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 어릴 때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솜사탕이 어릴 때 이제 뭐 비혼이 됐지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최대한 없을 때 하는 게 또 낫더라고요. 괜히 이제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갈라서게 되거나 이러면 아이한테도 너무 안 좋고 근데 얘는 정말 모를 때 결심이 오히려 지금의 안정감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저 중학교 때 친구가 엄청 울고불고 하면서 막 그런 막 다들 힘든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기가 진짜 엄마한테 울고불고 아빠랑 이혼 안 하면 나 집 나갈 거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제 엄마는 아유 그래도 니네들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진짜 사람같이 못 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아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그거를 나를 위해서 참는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딸 입장에서는 그냥 엄마 인생 발목 잡는 딸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어릴 때 어렴풋이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솜사탕 엄마가 저한테 아 근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 좋을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솜사탕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엄마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항상 그랬거든요. 저 꼴을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얘기했어서 물론 케이스가 다 달라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 뭐 이런 말이 그냥 내가 이 상황을 겪기 싫어서 피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회피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하게 되면 그래도 또 방법이 다 생기고 길이 또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건 다 이제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지금 생활을 만들어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네. 비욘세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계시겠죠? 이제 사연을 막 받고 이러니까 당장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냥 대리만족하는 느낌으로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무래도 그냥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애들한테 어떨지도 모르겠고 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만약에 혼자 키우게 될 때 네. 양육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 좀 말리고 싶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힘들다 보니 내가 스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일정 수준이 그래도 들어오고 양육비를 받아야지 이게 아이를 그나마 좀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네. 양육비만 바라보고 지금 너무 생활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지르지는 마시고 이제 뭐 아이를 키우시는 이제 전업주부나 워킹맘이나 다 뭐 계시겠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게 소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일 그게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는. 중요한 조언이다. 네. 왜냐면 저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미국 사시는 분이 네. 국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개차반인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전업주부로 어쨌든 와서 이제 애 낳고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6년인가를 준비해서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자격증 공부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걸로 이것저것 따놓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해서 왜냐면 그게 나중에 뭐 법원에 가더라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쨌든 어느 정도 막 엄청 많진 않더라도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 아이의 의견을 법원에서는 워낙 많이 들으니까 미국 맞아요. 법원은 그렇게 해서 이혼했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든 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애들이 네. 걸리니까. 네. 근데 되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튀어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 얘기 이제 섣불리 굳이. 그런 거는 알아서 진짜 하는 거고. 알아서 하는 거고 힘은 알아서 내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가 진짜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결혼 또 할 마음 있어요?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고 나중에 뭐 솜사탕이 독립을 해서 제가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가서지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많이 물어봐요. 네. 괜찮겠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아요라고 하면 그래 너는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변에서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같이 있는 투샷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누군가가 굳이 이렇게 추가돼야 될 틈 같은 게 안 보이니까. 맞아요. 그 틈을 없애려고 제가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옛날이랑 좀 다르게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거기 의사 그레이가 어린이집에 애를 두고 이제 갈 때 의사니까 진짜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미안해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보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돌아서지 말라고. 왜냐면 이제 그 그레이도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딸은 네가 일하러 멋있게 당당하게 가는 네 뒷모습을 보고 그런 여자로 클 거다. 맞아요. 그 말이 진짜 멋있다고 네. 생각해서 아 요즘은 그냥 막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주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샘플이 될 건가 이 아이가 앞으로 아 나는 어쨌든 같은 성별이고 어떻게 자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도 요즘 육아는 생각해야 되는구나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회사나 딴 데서는 뭐래요? 사실 회사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회사라는 공간이 생활하는 시간은 가장 많기는 한데 네. 많다 보니까 알려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이 사람들하고 계속 뭐 말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근데 뭐 아이가 있는 것 정도야 뭐 아니까 그냥 아이 키우나 보다 하고 그리고 뭐 가끔 뭐 물어볼 때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그냥 뭐 주말 부부라고 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굳이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더 묻지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고 주위에서도 아는데 그냥 저한테 해주는 말은 그냥 야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괜찮아. 뭐 그냥 야 훨씬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뭐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은근히 그렇게 해도 모른 채로 유지된다는 게 좀 신기해요. 저 근데 진짜 예전에 듣고 진짜 빵 터졌던 게 인터뷰했던 어떤 기자님이 있는데 이분이 비건인데 비건 된 지 3년 됐는데 회사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기자가 그게 되냐. 회식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되냐. 그랬더니 차라리 그냥 내가 비건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한 거죠. 기대가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이 배려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비건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보통 대부분의 회식은 고깃집을 간대요. 맞아요. 그러면은 고깃집을 가면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고기 이외의 메뉴가 거의 다 채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앞에 고기를 덜어서 한 점을 놓고 막 떠들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걸 먹는 거야. 아, 저 근데 밥이랑 먹는 거 좋아해서 된장찌개 시켜도 돼요? 이러면서 모른대요, 진짜.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구나. 맞아요. 생각보다 관심이 없고 아니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도 말을 안 하는 거죠. 못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못 물어보면 나도 굳이 대답할 의무가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지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상사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사가 그냥 사생활 얘기 안 하고 일 끝나면 집에 가고 괜히 막 무슨 뭐 우리 뭐 와이프가 뭐 우리 남편이 막 얘기하면 왠지 나도 그런 거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고 맞아. 동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하니까 나도 그냥 내가 연애를 하든 뭐 하든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 게 진짜 좋겠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있죠. 마음이 흐뭇하네요. 저희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맞아요. 물론 그 당시에 받아온 TV는 없지만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그동안 뭐 7년 정도 지났지만 있는 곳에서 각자 잘 지내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네. 그 전부터 한번 나와봐라 했다가 처음 나와봤는데 어때요? 사실 저는 제가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내게 공감 가는 게 있을까 생각한 것도 있어서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나와 보니 그래도 말할 것도 생기게 되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오히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 아, 나 이렇게 살았구나 오히려 정리가 돼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남한테 얘기해주면서 좀 이렇게 자기 삶이 정리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솜사탕을 낳은 거고 두 번째로 잘한 거는 이혼한 거야 라고 저한테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보면서 저희가 대학교 때 만났을 때는 항상 우리 중에 제일 순하고 뭔가 자기 주장이 없고 맞아요. 그래라
그냥 니네끼리 정한 다음에 알려줘라. 메뉴에 대해서 나는 따라갈게. 난 따라간다. 주장하는 게 없고 야 집 좀 치워라. 알겠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저희 집을 치우고 이제 이런 친구였는데 아 얘가 진짜 엄청 강인한 애구나.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도 우리끼리 맨날 흥청망청 돈 다 쓰고 아 맨날 돈 없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옆에서 굉장히 이해 안 가는 표정을 지으면서 과외를 그렇게 하는데 왜 돈이 없어.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고 과외를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넌 돈이 없어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알뜰살뜰 되게 맛있는 거 잘해 먹고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 생각해보면 늘 되게 강인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맞아 쟤는 항상 그런 애였지라는 느낌이 들면서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너무 싱글맘이라 힘든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아니 하고. 근데 저는 지금이 더 좋아가지고 없어. 없고 네. 그 아까 말했던 너무 뭐, 환상만 심어준다 이렇게 네.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솜사탕이 있어서 지금 그냥 너무 좋은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뭐 그러면 뭐 결혼했던 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진 않아요. 또 후회도 없고. 아 맞아. 오히려 뭐 혼자 살게 된 거를 더 만족하고 있고. 근데 저도 뭐 결혼이랑 비교할 바는 아닌데 회사 다니다가 프리랜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저도 당연히 이걸 지금 한 14년 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 때가 있죠. 일이 막 없을 때도 일이 정말 빵일 때도 있고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느낄 때도 있고 당연히 많은데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걸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겠다. 맞아요.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더 단단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주변에 뭐 동기나 친구들이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아 회사나 다닐 걸 이런 얘기할 때 야 니네 그건 쉬운 줄 아냐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불필요한 환상도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되게 존중감은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한번 해본다는 게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뭔가 새로운 걸 하면 되지. 이거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은 또 들더라고요.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뭔가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한다든가. 요즘은 좀 결혼하는 게 많이 늦어지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아직도 제 주위에 아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또 막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사회는 또 전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고민해도 그냥 안 할래라는 그냥 생각 갖고 있는 친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냥 뭐 현실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있는 상황을 즐길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의지에 다들 맡기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직접 키우고 있는 싱글맘의 입장을 얘기할 일이 사실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TV나 라디오에서는 이런 얘기는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지만 결론은 결국은 에이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은 괜히 마음 닫지 말고 만나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거나 할 때도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주변에 어떤 질문 같은 거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어린이를 만났을 때 당연히 이 어린이에게 엄마 아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같이 노력해 준다거나 맞아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당부하고 싶은 건 혹시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 이 사람 누군지 알 것 같다. 나 솜사탕 엄마 누군지 알 것 같다라는 분이 계셔도 네, 그냥 지금 내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저는 그냥 지금도 그냥 다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사회 일원이잖아요. 그냥 네.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맞아, 그냥, 맞아. 모든 게 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그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직장에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누구 봐냐? 이런 거 제발 하지 맞아요. 마시고 네. 진짜 하지 마시고 네. 다음에 못 저는-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눈치 게임 잘해주시면 이제 또 주기적으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재밌는 얘기 네. 해주시고 돈 모으는 법 알려주시고 네, 그거는 제가 네.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